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영호 씨. 모두가 영호 씨의 이름을 알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였죠. 영호 씨가 술자리에 앉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졌고 어느 모임에서든 중심이었습니다. 이름 석자면 어지간한 곳에선 문이 열렸고 전화 한 통이면 일이 척척 풀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영호 씨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영호 씨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특별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은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는 그 시절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 그때 말이야.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됐어. 영호 씨의 시간은 10년 전, 2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주목은 사라지고 권력은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는 아직 그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과거의 나에 머무르려고 할까? 왜 여전히 그 시절을 붙잡고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려 드는 걸까? 그 답은 어쩌면 인정받았던 기억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점점 더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이 말은 언뜻 화려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지나간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말에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로 지금의 불만을 감추곤 합니다. 문제는 그때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관심은 늘 새롭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 갭,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괴리에서 사람은 자존심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멋진 봄도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뀝니다. 꽃이 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다음 계절을 준비할 뿐입니다. 한 대의 인기, 한 대의 권력,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지만 결국 지나가는 계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그때는 다 내 말 들었어. 이런 말 속에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위해 세워주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기는 환호를 주지만 혼자가 됐을 때의 적막함은 가르쳐 주지 않죠. 한번 권력을 쥐어본 사람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 시절엔 전화를 한 통만 해도 일이 척척 풀렸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존재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런 경험은 마치 이단에 맴도는 강한 약염처럼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고도 그때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은 몰라도 옛날엔 시장도 내 앞에 머리를 숙였어. 그러나 현실은 차갑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의 말을 웃으며 들어주던 이들도 점점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그 외로움을 또다시 과거의 자랑으로 메웁니다. 그렇게 사람은 권력의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들, 연예인, 정치인, 스타 강사,
지역 명사까지 그들에게 인기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댓글 하나에 마음이 들뜨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자신이 커진 듯 느꼈죠. 그러나 인기라는 건 바람이 한번 불면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영웅도 단지 한때 유명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들은 SNS에 옛 사진을 올리고 방송국과 연락했다며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도 전화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모임에서도 자꾸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내가 말이야. 처음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슬슬 피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지금을 사는 사람을 원하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도 지금의 삶을 대신해 주진 못합니다. 그 이야기에만 갇히면 결국 과거 속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잘 나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빛납니다. 자리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조용히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조용히 뒷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았던 박수를 이젠 남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멋진 퇴장은 모두가 박수치는 가운데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아직도 과거의 내 모습에 기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예전엔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었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그때를 더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된다는 것.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 과거를 자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과거의 박수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박수 소리를 흘려보내고 지금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수십 명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이 이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예전엔 조명을 받던 사람이 지금은 아이들 사진 찍어주는 조용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 무대에서 내려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한대의 그림자에 머물지 마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당신만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이더라도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화려했던 시절은 오래되지 않아 추억이 아닌 고립이 됩니다. 과거에 박수 쳐주던 사람들은 그때의 나를 좋아했던 것이지 지금의 고독한 나까지 끌어안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매일 전화 오던 사람도 지금은 안부조차 묻지 않고 술 한잔 하자고 했던 후배들은 이제는 연락처마저 바뀌어 버렸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정체성은 역할이 아니라 관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은퇴 이후 찾아오는 정체성의 공백은 한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었던 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고
스스로를 계속 과시하려 듭니다. 그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진짜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김종현 씨는 한때 관공서의 간부였습니다. 지역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은퇴 후에도 여기저기 모임에 불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창 모임이나 교회, 조촐한 행사에서도 사람들이 종현 씨를 피하게 되었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화의 80%가 자기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들 그럴 수 있지 하며 들어줬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지만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결국 종현 씨는 요즘 집에만 있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고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잔소리처럼 옛날 이야기만 하다 보니 자식들도 슬며시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의 어깨에 기대어주는 배우자, 나의 조곤조곤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 내 말에 귀 기울이며 웃어주는 손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지금도 미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손짓이 커지고 목소리까지 높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엔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 잠시 그 시절의 영광을 함께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또 다섯 번째쯤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다른 데로 향합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공감은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지금 그 사람의 삶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지금 어떤 걸 느끼며 살아가는지, 그 현재가 궁금한 거죠. 과거의 영광은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에만 머무르면 지금의 자신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기 시작하지요. 한 유명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땐 굉장히 유능하고 인기 있는 인물이었지요. 신문 일면에 매일 등장했고 발표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에도 늘 과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정책 내가 만든 거야. 그때 나 아니었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몰라. 모임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심지어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그 시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업적을 기억했고 존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야기는 없고 과거 속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 차의 정체성이 약해져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를 자아 통합 절망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통합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때 실패한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과거의 그 사람이라는 인식에 매달리면 지금의 나는 점점 흐려지고 결국 현재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에 끌립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매력은 잘 나갔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목표나 커다란 계획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내가 어떤 마음인지가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때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박수는 결국 밖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세월이 흐르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박수는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박수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줘 고마워. 내가 나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구나. 이런 박수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의 화려함 속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이 사라진 뒤 허탈감과 상실감을 겪은 적도 있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계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당신만의 두 번째 계절은 아마도 첫 번째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작은 행복에 박수를 보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서 만날 완전히 새로운 나를 기대하며 오늘 밤에도 작은 꿈을 꾸어봅니다.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당신을 세상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